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하고도 관계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여러 재생 분야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의 재앙 부분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볼까 해서 내용을 하나 서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신재생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신재생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인데 신재생에는 꼭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풍력, 기존의 뭐 유니슨이나 동국산업 같이 풍력 발전기를 이용한 그런 테마가 있고, 태양광 OCI 뭐 패널, 한화 패널 뭐 이런 데서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태양광 패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생 테마는 뭐 가스나 뭐 연료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그놈을 가지고 발전을 실시하는 뭐 그런 테마도 있습니다. 그게 이게 신재생 에너지는 꼭 뭐 어떤 발전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지금 한화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SDN이나 뭐 전체적으로 똑같네요. SN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들 다 태양광 관계된 또 이런 것들, 신성 ENG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도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다 고봉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성 첨단 소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테마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한화솔루션,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 한화큐셀 거,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게 보고 OCI 패널도 쓰고 있고요. 중국산 패널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는데, 동국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태양광 날개에 달아갖고 해안가나 아니면 강원도 산간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패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발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재 발전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발전 전기를 가지고 한전에다가 뭐 전봇대, 흔히들 지나갈 때 보면은 한전 전봇대 많이 있잖아요. 전주 그런 선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죠. 발전된 전기들을 한전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몇 메가짜리 풍력 발전기가 있으면 그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바람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발전 전력을 한전으로 바로 전송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어져 있는데, 지금의 발전 체계는 발전할 때 그 전력들을 다 보내주는데, 저녁 같은 때 뭐 이럴 때 발전이 안 될 때 뭐 이런 게 뭐 평상시 발전하는 양을 그대로 저장을 시켜서 저장된 전기를 저녁 같은데, 특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발전 못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낮에 발전했던 전력을 한전으로도 보내주면서 남는 전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ESS라는 저장 장치를 가동해서 거기다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놈을 가지고 저녁에 다시 한전 선로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돈이죠. 이제 발전기를 다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지금 많이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뭐 공사 단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지금 설치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에요. 돈인데 그 지금 한전에서 단가를 발전되는 발전 전기가 뭐 발전기가 되면 뭐 킬로와트 수준
킬로와트 수준으로 해서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60원, 70원 막 이럽니다. 60원, 70원 이렇게 주는데 요것을 정부에서 REC라고 해서 렉 보상을 해줍니다. 뭐 일렉이 얼마씩 해갖고 일렉은 1000kg를 일렉이라고 합니다. 1000kW를 1000kW 아워를 일렉이라고 하는데 그 일렉당 한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보상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지금 뭐 태양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반 뭐 산이나 뭐 논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면 뭐 몇 배를 준다, 아니면 뭐 농민이 설치를 하면 뭐 1.8배를 준다, 지붕 위에다 설치를 하면 발전된 전기에 뭐 150%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보상제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전력에 대한 보상이나 발전 전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전에서 받아주니까 발전하는 만큼 돈을 받으니까 많이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급률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매출도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보상을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체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로 한전에서 보상해주고 렉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에너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전이 태양광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발전, 이런 꼭 태양광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쪽에서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한다라고 검토를 했다. 2년 안에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한 제도, 지금 벌써 근거 규정은 벌써 산자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벌써 통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전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놨다, 이미. 근데 시행을 않고 있었죠. 근데 한전이 요런 부분들을 시행을 검토를 했어요. 만약에 2년 안에 요거를 만약에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 부분이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전력 수급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경우, 그리고 맑은 날, 흐린 날, 그리고 사용량이 떨어진다, 이럴 때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해서 발전량을 조절을 시켜버리는 거죠. 발전을 30%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재생 발전소를 설치한 개인이나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설치하겠어요? 누가 돈 벌라고 노년의 노후 자금이나 연금처럼 받아먹으려고 설치를 한 뭐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재생 발전소 아닙니까? 근데 요걸 출력 제한 제도를 해서 니네가 필요할 때만 발전 전력을 받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저 같아도 설치를 안 해요. 뭐 어디로 설치합니까? 만약에 지들 마음대로 필요할 때만 가져가고 안 필요할 때는 안 가져간다,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냥 일반 그 규정,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급 규정을 한번 보자고. 공급 규정. 어떤 사람이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발전 기준이 한마디로 밭이 있어요. 밭이. 여기서 무를 심습니다. 무를. 요 무를 채소 장사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채소 장사가 자기는 장사 잘 될 때만
무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서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이 무를 어디다가 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지고 썩히고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의 차원입니다. 그럼 채수장사가 만약 지금처럼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채수장사가 니네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밭에 있는 작물을 모두 다 받겠다라고 서로 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러면 채수장사가 장사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밭에서 난 작물을 가지고 갔다가 채수장사가 여기서 저장을 하든지 뭘 해라는 얘기죠. 근데 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한전이라는 데가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줘서 공장이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겁니다.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한전은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발전소 전력을 가지고 공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다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에서도 발전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공장이나 가정에다가 보급을 해버리면 자기네들이 발전하고 하는 발전소나 이런 시스템들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차원도 있고, 자기네들 것만 갖고도 충분히 단가를 싸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단가가 자기네들 것보다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전은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손실을 입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손실을 안 입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출력 제한제도를 통해서, 한전이 실시하는 출력 제한제도를 통해서 지네가 발전해서 단가 싸게 해서 발전하는 거를 공급을 하고, 모질라는 부분만 태양광하고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 받겠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 사업자가 평상시에 100kg를 발전을 합니다. 100kg를. 그래서 한전 쪽에다 100kg를 보내주는데 한전 쪽에서 출력 제한 제도를 통해서 30%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30kg만 받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 가요? 70%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70%만큼 손실을 보는 거죠. 태양광 발전, 이런 발전 재생 사업자들이. 그러면 이 손실 부분은 어떨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사업자 손실 보장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손실을 보장을 해줄 거냐,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이게 출력 제한 제도라는 것이 가동이 되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기존에 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설치할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출력 제한 제도, 이게 한전이라는 데가 공기업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해버리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문제가 불켜지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만약에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시행을 하게 돼서 타격을 입는다고 보면 지금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 장기 투자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주식들 장기 투자 쪽으로 봤을 때 월봉을 보고, 예를 들어서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 매물대 지워보고, 요런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한 2년 보고 3년 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한 2, 3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OCI 주식이 지금은 6만원이지만
한 3, 4년 뒤에 18만 7천 원까지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런, 만약 악재가 대기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악재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지 마시라는 거죠. 장기 투자주를 옮기시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실리콘, 태양광, 풍력 태양광 재생 사업에 대해서 요 출력 제한 제도를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보시고,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면 제 말대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 투자에 임하시고, 지금 사고 계신 거, 수익 보고 계신 거,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투자하시라고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자료들은 주식 상한가 카페 다음에 있는 상한가 카페에 업데이트 돼 있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눌러주시고요. 필요하시면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용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료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매매 기법하고 여러가지 댓글로 올라온 것들도 다 적어놓고 있어요. 다 적어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